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4부는 통틀어서 저희가 가을 개편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별대담 첫 번째 순서 2014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뿌리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출발 새 아침 가을 개편 특집 대담.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일단 가정에서는 저희 주변에서는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가정이 이렇게 해체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떠밀려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기술을 배우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모든 학생이 대학을 위해서 올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낙오자로 찍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사회 진출하는 길이 다양화되면서 대학을 안 나와도 기술이 있으면 대우를 받아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교육도 없어지고 그런 교육도 평준화 시킨다고 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지만 부모인 입장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비용이 벌써 뉴스에서도 3억 4억이라고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무언가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이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보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 세상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런 비용적인 부담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가을 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기본이 바로 선 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점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고 해법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특집 인터뷰의 키워드를 기본을 뜻하는 바로 뿌리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두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사실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이른 아침 시간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써오신 분이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 출구가 있는가 이건데 이게 자식 키우는 저도 이거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땐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기본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뿌리, 기본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뿌리 그러면 알렉스 헤일리 그 루트 뿌리가 생각이 나는데 자, 두 분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좀 이 정상화, 건강까지도 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뿌리, 근본은 어떤 건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총장님. 예.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가 정상이 되려면은 인간 관계가 정상이라야 하는데 예.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모두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출구를 만들려면은 서로 이 인격체를 존중하고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은 하되 그게 참 페어플레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나 뭐 출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곽 소장님은 저는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기본 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움직여 나가는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마 예. 기본일 텐데 현재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보면 가정이 그렇게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으로 나가는 경우를 점점 많이 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얘기 도중에 점점 짚어나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어떤 그 차별이랄까 남녀노소가 다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있는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차별 또 어른과 아이에 대한 그 공평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나는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켜서 파탄으로 가는 그러한 그 상황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손봉우 총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이렇게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원래 그랬나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만약 원래 안 그랬다면? 우리 한국인의 세계관에 뭐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철두철미 차세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예? 초월신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현실적인 이 땅 위에서 삶의 의미를 다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면은 입신양명입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면 1등을 해야 돼. 예. 1등 하려면은 다른 사람은 모두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요. 그런데 그 경쟁이 공정하게 즉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페어플레이만 이루어지면은 그게 건설적이 돼요. 예. 역동적이 되죠. 그런데 그게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제 불행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의 아주 참 고치기 어려운 고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심을 줄이는 것. 이건 매우 어렵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역시 페어플레이. 우리 사회의 룰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가정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예.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예. 아내의 도리, 그걸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은 그래도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손봉우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하는 양태를 보면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불교 우리나라 들어오면 굉장히 구법 불교로 바뀌고요. 기독교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굉장히 구법 기독교로 바뀌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신심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 복이요. 예. 구복. 자기를 위한 거죠? 예, 자기를 위한 거, 그것도 현실적인 복입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예, 고등종교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예. 극락에 간다든가 천국에 간다든가. 예. 근데 우리 한국인이 추구하는 복은
돈, 명예, 권력입니다. 아. 철두철미차세적인 것. 그러니까 경쟁력이 될 그러니까 수밖에. 진짜 그러네요. 그게 종교라는 게 원래 타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그리고 제가 곽 소장님 아까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불행하게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세대 있잖아요. 네. 세대별로 나누면은 모든 세대들이 다 불행하게 느껴요. 20대는 취직 한번 못 해보고 늙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불행해지고요. 30대는 뭐냐면 겨우겨우 취직했더니 이놈의 경쟁 때문에 맨날 짓밟혀서 불행하고 40대는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하고 예? 50대부터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불행하고요. 예? 60, 70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불행한 모든 세대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10대는 그 교육에 채여서 불행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10대에서부터 60, 70대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 구성원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불만들이 있고 불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하다 보니 예. 그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행동이나 생활 태도나 또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각자의 행동이 원만하지가 못하죠. 밖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가정에 와서 마음대로 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맞벌이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은 밖에 나가 일해야 되고 여성은 집안에서 이제 살림하고 아이 기르는 그러한 여성이 전업주부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가 아직은 더 많은 편인데 그렇게 남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만 10대는 10대 20, 30, 50, 60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 처한 상황에서 불만을 갖게 되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우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 자기 생각에만 골몰해지고 해서 그 가족 간의 어떤 원만한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나쁜 결과를 낳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또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또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지요. 해서 저희는 매일같이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오는 그 분들을 남녀죠. 그리고 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노는 또 그러니까 어른들, 부부들,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60, 70대까지를 저희가 늘 바라보는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절망,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노령화 시대에 이미 우리가 아마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선생님, 요즘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과거에 저희가 상담할 때는 그러니까는 3, 40대, 40, 50대 정도의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서서히 몇 년 전부터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50대 이상 60, 70대 남녀분들이 점점 찾아오시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분들도 과거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때도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경제와 건강과 외로움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그 사적인 문제로서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만의 해결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제기 보니까 저도 사실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1223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출구가 있어도 한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늘만한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3711님
가정이 제대로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회가 바로 서겠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문자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대담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오페라로 다시 태어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오셀로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근데요. 오셀로 티켓도 중요한데 진짜 이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아주 마음이 답답한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손 총장님 그 딴 나라는 비교적 안 그렇죠. 아까 공정 경쟁 말씀하셨는데 공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교적 좀 타인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겸해져야 되는데요. 예. 우선 그 사회 제도가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 또 개인들이 성숙해서 예.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나도 역시 해를 당한다는 그 예. 어쩌면서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결국 나도 존중받는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성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총장님.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제가 만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네. 게 아니 전 세계 대학생 중에 총 MT 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굉장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그리고 반대로 서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우리는 집단주의에서 우리의식을 가지면서도 그 집단 내에서 경쟁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서구는 개인주의, 얼핏 보면 개인주의가 더 경쟁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집단적인 것이 그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집단이 아니고 그 아. 집단을 운영할 때도 어느 정도 그 페어플레이를 있고 어느 정도 양보가 있고 그런 집단이 아니고 감정적인 집단이에요. 감정적인 집단이라는 게 이게 왜 아주 쉽게 깨질 수도 있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집단주의는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집단 그 자체 내에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집단이 깨어지지 않고 또 그 집단 전체가 지향하는 것이 반사회적이 아니다. 이런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그 우리끼리 우리 뭐 감정이 통하니까 같이 지내자. 이런 집단주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게 파괴적이 돼버릴 수가 있고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실 우리가 거기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하지만 그러나 아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 예의 그 영어로 그 프로프라이어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퍼의 명사인데요. 프로퍼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그 선이 있거든요. 남편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아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 우리 감정도 폭발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오래 갈 텐데 그만 있는 감정 다 쏟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아내가 들을 때 상처를 받고 남편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가정이 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예의, 기본적인 예의는 부부간에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선생님, 이제 그 선이라는 것이 예. 그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원칙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그 어떤 집단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인식의 또 전환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인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며 타협하며 의논하면서 그 원칙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 획일적으로 고착화되어지면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또 빠르게 그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갭이 괴리가 생기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정해 놓되 그 원칙을 자유롭게 서로의 그 대화에 의한 소통에 의해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정 내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공존해야 이제 그 가정이 원만해지면서 내 역할, 상대방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화되면서 재정립되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가정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그 유럽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처럼 100년, 200년의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도 거기에 맞게 소화시키면서 변화가 되어서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한 20, 30년 동안에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이게 달라졌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가족 구성원들도 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받아들이는 사람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고,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도 있고. 근데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앞서 나간 사람은 조금 서서히 또 뒤처진 사람은 조금 빨리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탄력적이고 원만한 그런 어떤 그 운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만 쭉 가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받아들인다. 급격한 사회 변동 또는 여러 가지 그 달라지는 의식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와 같이 배우자로서의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려는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앞서가고 뒤처진 사람은 빨리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천천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한 선이라는 건 뭐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선은 누구나 지금 지켜야 돼요. 그건 어느 시대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도 어떤 선이 있다. 자식을 갖다 너는 뭐 아주 바보 같은 인간이다. 이런 선은 안 된다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럽니다. 부부가 서로의 예의만 지켜가지고 되겠냐.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 절대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된다. 그게 선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은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어느 사회든지 인간이 자기의 인격을 모독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지켜야죠. 자, 지금 문자 1192님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좀 이따 여쭤보고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지금 개편 특집 대담인데요. 2014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그 첫 번째 순서 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쌤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2014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그 첫 번째 순서 뿌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출발 새아침 가을 개편 특집 대담.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가을 개편 특집 2014 대한민국은 출구는 있는가, 그 첫 번째 순서 뿌리편 함께 하시는데요. 광고 듣고 4부에서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왜 안 된다는 거죠? 널세는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홈제이더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가을 개편 특집 대담으로 꾸며지고 있죠. 2014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저희가 앞서서는 과연 이 출구에 대한 문제점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전 동덕여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써오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지금 진단은 다 해주셨는데 근데요, 아까 곽 소장님이 60, 70대 오셔가지고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건강과 경제 문제, 외로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 상담하러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4부에서 이제 출구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경제하고 건강은 복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이제는 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 가정에만 맡겨둘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국가가 복지 대책을 좀 확대시키거나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 이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미처 안 된 상태에서 인구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버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부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노인 문제의 복지 대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적으로 자식들에게나 이제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선진국에 비하다 보면 너무나 좀 미약한 부분이라서 미흡하죠. 해서 이분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 고통이라고 할까요? 고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역시 사회 문제의 한 그 부분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계속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합니다마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지만 능력이 일단 있어야 능력이 되죠. 있어야 예, 되는데 예. 능력이 없고, 두 번째로는 과거처럼, 과거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하여튼 그때처럼 있든 없든 콩 한 조각이라도 부모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조금 엷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 역시 완전 부족하죠.
하니까 이제 이 노인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한 뿌리로 보면 어떤 나라든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 국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심에 인간을 중히 여기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도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문사회, 인문과학 또는 인문사회 이런 것들의 과목이 조금 이렇게 뒤로 지금 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과목이 아니고요. 네, 그거 죄송한데 자체가, 네. 2018년 되면 2018년 19년 되면 지금 학생 수가 재작년 기준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상. 네. 그러면은 인문 계통은 웬만한 대학 빼놓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어떤 철학, 그런 교육이 내면화돼야 되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현재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점을 저는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 예. 거기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손봉호 총장님은 총장님도 하시고 시민운동 원래도 시민운동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곽배희 소장께서 교육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 페어 공정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페어 트레이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우리 페어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교육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손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위론적으로 예,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가장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이 역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경쟁. 우리 한국이 철저한 이 경쟁 사회인데 가장 심각한 경쟁이 바로 대학 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시야말로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교육이니 뭔가 이런 다른 것 때문에 그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우리 사회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온갖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인의 세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질 않아요. 그러나 시도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경쟁해 봐야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다른 말 말해서 가령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류대학 졸업해도 별 수 없더라. 오히려 대학 안 가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학교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훨씬 낫더라. 이런 것이 드러날 때라야 바꿔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애를 쓴다 해서 좀 변화될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아까 좀 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 문제, 가정이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세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너무 어려운 가정은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돼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부자도 손해를 보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대학을 아예 그냥 뺑뺑이 추첨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교수들은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추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사회의 기득권이 가진 쪽에서 반대를 할 텐데 우리 교육 정말 교육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국민들의 어떤 함의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 속에서
이거다라고 어떤 그 방법이 도출되었을 때 그 방법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라 할까요? 예를 든다면 뭐 정부 측이라 할까요? 또는 뭐 하여튼 그 가진 사람이 가진 분이 또는 가진 집단이 과연 그거를 결단을 내려서 그러한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또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의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아이디어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과정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보다 행복하고 국민들이 참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만일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너무나 과다하다 하면 끝까지 국민들을 설득해서 모두가 다 납득이 가는 상황 속에서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소통이네요. 근데 그 결국은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지, 교육 그리고 정책적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쉽게 얘기하면 정통성, 그 소통에 의한 정통성 세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손 총장님 이게 지금 앞으로 말입니다. 그 가장 지금 시급한 거 딱 하나만 찍으시면 어떤 거 지금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빈부 격차, 일자리 부족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저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게 대놓고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 같은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에 그 하이패스를 보면은 그 하이패스 하나 설치하면은 일자리 3개가 없어집니다. 근데 정부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하이패스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단말기도 싸졌어요. 조금 차를 좀 늦게 가더라도 조금 뭐 손해가 가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주차장도 보면 그래요. 좀 사람 없는 그 주차장이 많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돈을 받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 뭐 카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일자리가 적어도 하루에 3개 없어진다고. 8시간씩 그 지키면은 그 하나에 세 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자동화가 꼭 필요한 데는 해야죠. 그러나 아니면 조금 우리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이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일자리도 복지고 모든 것이 다 복지죠,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부분 중에 두 분의 결론이 이 복지라는 것 그리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정통성, 소통을 통한 정통성의 확보. 어렵지만 장기적인 과제지만 교육. 이런 걸 꼽아주셨는데 1957님 고1 중2 자녀를 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작은 급여에 아이들을 위한 투자와 부부의 노후 대책 중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223님 윷물이 흐려서 그럴 겁니다. 5935님 교사의 사도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5998님 선진국만큼 세금은 안 내려 했으면서 복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하는 지도층의 발언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구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눔 국민운동본부의 손봉호 대표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